네, 안녕하세요.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이 이제 며칠 동안 지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와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구간까지 올라왔어요. 의미 있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자, 여기다라는 거죠. 여기가 어디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는 이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그 박스권의 중단 부분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왜 중요한 구간이냐? 자, 박스권이 생겼다 하면은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상단 구간까지 이제 터치를 하고 다시 올라왔다는 거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생겼다라는 거를 암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여기를 지켜준다면은 다시 한번 이 고점 구간 트라이하러 충분히 갈 수 있고 이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까지도 연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뭘 살펴봐야 되느냐? 첫 번째, 과거의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트상의 움직임을 살펴볼 것이고, 자, 두 번째, 우리는 결국 주가를 움직여 나가는 건 뭡니까? 이 돈이라는 거죠. 이 돈의 흐름을 살펴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살펴보는 이유는 뭡니까? 결국 얘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방향성이 이제 결정이 된다라면은 결국 우리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목표가를 살펴볼 것이고, 그로 인해서 중간에 우리는 어디서 매도를 하면 좋을지 이 부분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박스권 중단 부분까지 다시 한번 올려놨다. 그러면은 이러한 움직임이 과연 과거에는 없었을 것이냐? 과거에도 있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이제 작년 11월에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다. 자,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박스권 중단 부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박스권 하단 부분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중단 부분까지 올라오니까 여기서 방향성을 다시 한번 결정을 하죠. 상승하려는 경향성이 결정되니까 바로 돌파로 이어지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박스권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박스권 중단 부분, 박스가 좀 잘못 그려졌는데 다시 그려보면은 자, 이런 움직임이다라는 거예요. 자, 박스권 돌파를 한 다음에 자, 상단 부분을 터치하고 그 다음 다시 한번 하단 부분까지 갔다가 중단 부분까지 다시 올라오니까 어떻습니까? 방향성이 다시 결정돼 가지고 돌파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박스권을 만들고 중단 부분까지 다시 올려놓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움직임이 이제 과거에도 이렇게 나타났다는 걸 보면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우선 무조건이라는 게 아니라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확률이 상승을 했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건 뭐라 그랬죠? 이 돈의 흐름이라 그랬죠. 돈의 흐름이 이렇게 상승할 때 어떠했고,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는 어땠고, 이런 걸 살펴보면은 지금 이런 상승에서 앞으로의 움직임을 좀 더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고점 찍고 조정을 받기 시작한 때가 이제 6월 17일이에요. 자, 6월 17일 날부터 어땠냐? 6월 17일 날은 기관과 외인이 같이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려주면서 여기가 이제 단기적인 고점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줬죠. 그러면은 상승할 때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느냐? 자, 지속적으로 외인들의 물량이 들어왔고 기관도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했지만, 자, 밑에 이제 기관이 들어오다가 중간에 빠져나가고 다시 들어오는 움직임. 결국 외인과 이 기관이 모두 양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었다. 근데 반대로 이 조정을 나타나고 있을 때는 자, 외인과 기관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딱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외인은 빠져나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기관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가를 한번 잡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기관과 외인이 빠졌다가 다시금 들어오면서 이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저는 지금 이 조정받을 때 그리고 상승할 때 기관과 외인이 둘 다 작용을 하긴 했지만 어떤 게 좀 더 우위에 있었느냐. 자, 조정을 받을 때
외인이 확실하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기관은 들어오긴 했지만 살짝 잡아줬다가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외인이 조정을 이끌었고, 이 상승 마찬가지로 외인이 이끌고 있다. 거기에 기관은 이제 한 손 보태고 있는 그 정도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외인들의 움직임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증권사별로 한번 살펴보면은, 자, 골드만삭스가 매수 1위로 올라와 있고, 이제 메릴 린치가 8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다. 그리고 신한도 중간에 있죠. 그러면 매도에는 이제 JP모건,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이런 뭐 다들 아실 만한 증권사들이 올라와 있다. 그러면 얘네들의 움직임을 이제 뭐 자세히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바로 짧게 살펴보자가 이겁니다. 우선 골드만삭스 이 상승할 때 이렇게 한번 들어온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수해주는 움직임 나타나요. 심지어 조정할 때도 매수하는 움직임 나타났다가 조정이 좀 길어지니까 비중 조절을 했다가 다시 상승 시작할 때 들어오고 또다시 비중 조절하는 모습. 그러면 결론적으로 비중 조절하고 있긴 했지만 이때 들어왔던 물량들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었다. 아직 돈이 남아있다 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신한증권을 보면은 신한 같은 경우에도 조정할 때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정이 좀 깊어지니까 비중 살짝 조절했다가 이번 상승에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 볼 수 있어요. 얘는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 JP모건은 자, 외인들을 아까 보셨죠? 조정받을 때 외인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런 움직임을 진짜 보여줬던 게 JP모건이었는데 이번에 상승할 때 다시 한번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얘네도 이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이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로 조정할 때 얘네들 확실하게 빠져나가는 움직임 보여줬다가 지금 상승을 시작하니까 긴가민가 하다가 다시 한번 오늘 들어와주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상승 쪽으로 이제 베팅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차트상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봐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얘네들 외인들이 조정받을 때 확실히 나갔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에서 외인들이 다시금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디서 매수를 했으면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이런 구간에서 이제 외인들의 움직임이 변환됐을 때 같이 매수를 했으면 좋았겠죠. 그리고 이전에도 상승 전에 메인들이 들어오기 직전에 이렇게 신호가 떴었잖아요. 이때 우리도 같이 한번 매수를 했다가 얘네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움직임에서 신호가 발생했을 때 같이 매도를 했었으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제 신호가 뜬 다음에 다시금 상승 중에 있는데 이제 이런 매도 신호가 뜨면서 수급이 또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은 우리도 그때 매도하는 움직임 보여주면은 될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도대체 이 지표가 뭐길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냐? 이 지표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지표인데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자, 이 신호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시작점을 좀 나타내게 되고, 자, 이 파란색 지표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시작점이 되게 된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신호만 보고 무조건 매수를 하고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 자, 여기서 플러스 자, 수급을 같이 파악을 하면서 우리는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미 매수 타점은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걸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뭐 긴가민가한데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자,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최근에 이제 원전으로 핫했던 종목이죠. 자,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자, 신호가 뜨니까 다시 한번 상승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매도 신호가 뜨게 되니까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다. 물론 이때도 수급을 확인하고 제가 같이 매수하자라고 이제 말씀 좀 드렸어요. 다만 제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매수 신호를 못 받아보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차치하고, 자, 이런 곳에서 우리 매수했다라면은 자, 엄청난 수익을 한번 챙겨갈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만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종목도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자, 노란색 매수 신호가 뜬 이후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매도 신호가 이후에 조정이 나왔다. 다시 노란색 매수 신호 이후에 상승이 나오고 파란색 매도 신호 이후에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노란색 매수 신호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한번 또 보여주면서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조정이 강하게 이렇게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신호 플러스 뭐를 본다 그랬죠? 수급까지 본다 그랬죠. 자, 수급이 좋았을 때 확실히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자, 수급이 안 좋을 때 조정이 나와주는데, 그런 신호까지 뒷받침되면은 우리는 우리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다 보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여기서 매도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매수하셔야 된다. 이렇게 뭐 증명을 좀 도와드릴 거지만, 매매를 하고 계신다면은 타점을 한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 영상 기다리시다가는 이제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매매하는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의 이제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은 이제 모두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자,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여기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로 010-8420-8354번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렀다는 의미로 이 구독이라고 이제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런 매도해야 되는 매도 타점에 그런 매도 문자 보내드리고 있고,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에서 이런 매수 신호와 함께 수급이 같이 붙어주는 종목을 발견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매수 신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죠. 자, 이렇게 저희 구독자가 되시면은 매수, 매도, 타점 같이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늦지 않게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제 문자 남겨주시고, 밑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있던 종목 다시금 살펴보면서 마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 삼성중공업 차트로 다시 살펴보면은, 자, 이 구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가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한 자리다. 그런데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뭐 차트를 살펴봤고, 그리고 두 번째로 돈의 흐름을 살펴봤다. 근데 얘네들은 지금 다 상승 쪽으로 베팅이 되고 있는 걸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얘네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 목표가를 이제부터는 살펴볼 것이고, 자, 그러면 목표가는 살펴보되 어디서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왜 목표가에서 매도하면 되는데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따로 알아봐야 되느냐 하는 분들 계실 텐데, 목표가는 이 종목이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에 도달할 수 있는 금액인 거고, 중간중간에 분명 변수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변수는 어느 순간 갑자기 튀어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준비를 해 놔야 된다. 그 대응이 자, 매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도가 아니라 뭐 홀딩일 수도 있을 것이고, 추가로 매수하는 구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도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변수가 나왔을 때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자, 우선적으로 이 목표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우선적으로 얘는 방향성이 이제 상승 쪽으로 기울어져 있긴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우선은 이 고점 구간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야지 그 다음 목표가가 정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18,550원 여기까지는 도달을 해줘야지 우리가 앞으로 얘 더 튀어나가면서 돌파가 나가면서 상승이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선 돌파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월봉을 먼저 살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자, 매집을 했다가 박스권을 만들고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차트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차트가 나왔을 때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 박스 상단 부분을 한번 지지해주는 움직임, 그리고 나타난 다음에 반등을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미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이후 지지하는 움직임은 나와줬다. 그러면은 지금 반등 구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더더욱 18,550원 이 구간을 돌파할 확률은 더더욱 높아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돌파를 한다면은 자, 다음 목표 금액은 어디가 될 것이냐? 자, 이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 자, 2만원 구간까지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2만원도 충분히 깰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 내려올 때 거래 대금들 보십시오. 거래 대금 굉장히 낮았다. 근데 지금 여기 박스권 돌파하면서 엄청난 거래 대금들 쏠리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물량들은 이미 다 소화가 됐고,
자, 이 박스권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미 물량 소화를 다 시킨 상태다. 는 다시 한번 여기까지 내려오기는 좀 어려운 상태가 돼버렸다. 는 위에 우리는 목표가들만 살펴보면 된다. 자, 2만 원이 이제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려올 때 굉장히 적은 물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 금방 소화시키고 다시 올라갈 거다. 이 돌파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소화시키는 과정이 진행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 상승은 어디까지 볼 수 있냐? 이 3만 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은 1차적인 목표가는 2만 원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목표가는 3만 원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3만 원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 확실히 3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단 뭐라 그랬죠? 제가 중간에 변수가 없을 경우 갈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중간에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변수가 생긴다 하면은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릴 거긴 해요. 하지만 영상 올라가다 보면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는 좀 더 대응을 좀 빠르게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변수에 따라서 제 매도를 좀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그냥 홀딩하면서 버텨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는 오히려 자, 추가적인 매수를 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구간이다 라고 하는 건지, 이런 대응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영상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구독자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밑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는 대로 우리 구독자님이라고 제 저장해 놓고 이런 변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문자 다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도움되셨다면은 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